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연계열 상위권 분석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혹시나 시간이 좀 되신다면은 자연계열이신 분들도 인문계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러분들께서 군별 이동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2023 부분 말고 2022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칸에 있는 거는 합격 그 뽑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제쳐 두시고 일단 뭐 이 표시된 부분에 군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나군, 연대 고대 가군, 그다음에 서강대 나군, 한양대 가군, 이대 경희대 나군, 시립대 나군, 숙명여대 가군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군별 확인해 주시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군별 확인까지 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 수능 반영 비율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국어분의 수학 비율하고 탐구분의 수학 비율입니다. 조금 보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설명드리면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어떤 국어의 비중을 분모값으로 놓고 수학의 비중을 분자값으로 나눠서 비율값을 따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표상에서 위에 있는 대학일수록 수학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표상에서 밑으로 갈수록 국어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갈수록 국어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숙명여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무려 50%를 차지하고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3.33을 차지해서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숙명여대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71로 가장 작죠. 수학의 비중이 더 작아요.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이제 의료학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분의 수학 비율. 지금 탐구 망친 친구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과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숙명여대 통계학과하고 시립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분의 수학 비율이 5입니다. 근데 뭐 이 탐구분의 수학 비율 같은 경우는 딱히 의미가 없고 일단 지금 뭐 탐구 값만 보자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 탐구가 10%밖에 안 되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좀 망친 친구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숙명여대나 시립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질러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비중이 올라갔고, 예, 영어 비중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국대 서울 생명과학이랑 바이오 환경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이 가능합니다. 확통이 가능한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문과의 교차 지원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나곤으로 가시게 되면 복잡합니다. 이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나 탐구분의 수학 비율, 이 중에서 국어분의 수학 비율만 좀 유의미하게 보시고 탐구분의 수학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분의 수학 비율은 아까 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좀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화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강대가 더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어와 수학의 상대적인 어떤 비율로 이제 따져 본다면 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서강대 같은 경우가 오히려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시면 지금 시립대하고 동국대, 서울, 의생명공, 식품생명공 이런 학과들은 확통 가능합니다. 확통은 가능한데 탐구는 과탐만 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대, 중앙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탐구 과목 중에 원투 과목, 동일 과목 선택이 안 됩니다. 즉 물리 원투를 탐구 두 개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시립대하고 서강대가 아무래도 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수치값이 지금 1.75 이 값이 클수록 탐구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녀석들보다 시립대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가 탐구의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탐구의 비중이 적다고 한다면 탐구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시립이랑 서강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서강, 그 다음에 뭐 그 조금 아래인 친구들은 이제 시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 준비하고 계신 친구들은 탐구 본인들이 과탐 영역을 좀 잘 봤다면 내가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을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투 과목 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표점을 반영했을 경우에 영향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를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빡빡하지가 않은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팅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동일 과목 원투를 선택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2, 고3 정도부터 과탐 과목 그 선택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 계열 다군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다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설명할 게 적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 같은 경우는 위의 표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하고, 지금 동국대 서울 같은 경우는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낮아서 국어 잘 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영어 1, 2등급 간의 차이가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어 2등급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서울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AI 융합학부, 뭐 앞으로도 유망한 어떤 직종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동일 과목, 원투 과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조금 낮아 보이실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모집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경쟁률하고 충원률을 마지막까지 좀 주시하셔야 됩니다. 중앙대 자연계열을 지원하실 분들은요. 예,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건 뭐 수능 때 얼마나 노력을 해서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입시지를 얼마나 전략을 잘 짜서, 이것도 결국 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알아보고 자신의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멘탈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질러 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정시 전략을 세우고 대학 합격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